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간바 오사카 대 요코하마 F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바가 올 시즌에는 수비와 역습을 가는 상황에서 꽤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마리노스를 상대로는 상당히 약한 것이 사실이기도 했지만 최근 상대가 역습 상황에서의 커버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 상대 수비를 헤집어 놓을 수 있는 웰튼이라는 자원도 있기 때문에 간바가 중앙을 굳히고 스피드를 살리는 식으로 재미를 볼 수 있다고 본다. 마리노스의 최근 패배 패턴은 정해져 있다. 상대에게 골을 허용하고 중앙을 굳혀버리는 상황에서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특히 수비진의 뎁스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 단점이 더 심화되는 편인데 지금은 와타나베마저도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다는 소식이 있다. 간바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간바가 잠그고 역습이라는 전술의 퀄리티는 아주 좋다. 특히 마리노스가 상당히 수비진의 뎁스가 부족해지면서 역습 성향에 매우 약점을 드러내는 빈도가 많아지는 상황. 간바의 전술 자체가 잘 먹히면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야마가타 대 도치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마가타가 지난 경기에서는 속공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실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도 득점력은 0점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 경기 피치를 올린 아키타를 상대로 두 번의 속공에서 골을 넣으면서 3-0 승리를 기록했다. 원래는 도치기가 웅크리는 것을 뚫어낼 걱정을 해야겠지만 도치기가 최근에는 꽤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히려 속공이 잘 통할 수 있다는 것. 도치기는 상당히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3경기에서 6골을 집어넣는 모습인데 전방 압박으로 상당히 앞선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양상. 다만 야마가타는 오히려 지공 상황에서 슈팅이나 득점을 만드는 것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 편이다. 야마가타를 상대로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보여준 웅크리는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야마가타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도치기가 전방 압박으로 앞에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점이 힌트. 야마가타도 지공보다는 속공 상황에서 더 강한 편이고 도치기 역시 최근에는 득점 기록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다만 기본적인 소유권 유지는 야마가타가 도치기보다 더 나은 편. 금일 세 번째 경기 오카야마 대 센다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비는 강한 편이다. 콤팩트하게 라인 간격을 좁히고 나서는데 일가견은 있는 팀. 다만 개인 기량으로 남아 수비를 돌파할 수 있는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많이 약하다. 지난 경기 시미즈전에서도 외국인 공격수에게 이골을 허용하고 결국에는 패배를 기록했을 정도. 센다이를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강하긴 했지만 센다이도 득점 루트는 꽤 많은 편이다. 세트피스, 크로스, 경로 등 다양한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 능한 팀이다. 물론 센다이의 약점은 지키는 능력. 특히 선제골을 먼저 기록을 한다 해도 이를 지키는 능력이 모자란 편이라는 비판이 상당하다. 실제로 4월 이후로는 무실점 경기가 2번뿐. 지난 경기 도치기와의 매치에서도 도치기가 최근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점을 감안해도 3-2라는 스코어로 꽤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센다이가 할만한 상황이라고 본다. 오카야마의 타이트한 수비도 상위권 팀을 만나면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 편이다. 물론 지키는 능력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센다이의 특성상 스코어, 접근이나 핸디캡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야마구치 대 가고시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득점력이 아주 뚜렷한 편은 아니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앞선에 타겟터를 세워두고 롱볼로 일관하는 등 상당히 단순하게 가는 플레이가 주를 이루는 편. 물론 야마구치의 수비는 아주 나쁜 축에 들지는 않는다. 이와키나지바 같이 전방에 제법 극단적으로 힘을 주는 팀이 아니면 크게 무너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가고시마의 문제는 자신들이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의 대응.
지난 경기 동점골 허용 상황도 자기 진영에서의 미스가 나와서 공격권을 허용한 상황이었다. 전반적으로 후반에 승부를 거는 상황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최근이지만 웅크리는 상황에서는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빈도가 높다는 점 때문에 고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야마구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야마구치가 득점력에서 별다른 장점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수비가 버텨내는 양상에서는 견고함을 보여주는 편이고 특히 가고시마가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안정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야마구치가 이득을 챙길 수는 있겠다. 금일 5번째 경기 나가사키 대 구마모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마모토를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강점을 잘 보여주던 편이었다. 지난 경기에서는 수비 실수로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상대에게 공을 쥐어주고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것이 특징. 구마모토가 공을 돌리는 것은 허용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주지 않으면서 역습으로 한 방을 날리는 등의 운영으로 최근 구마모토 상대 3연승을 달리고 있다. 지난 경기에선 빌드업과 프레스가 모두 잘 작동하면서 경기력에서 최고점을 보여줄 수 있었다. 다만 올 시즌 요코하마 FC나 오카야마 등 수비가 좋은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는 편. 나가사키를 상대로도 예외는 아니었다. 구마모토가 상당히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공격성을 보이는데 짧은 패스 위주로 공세를 이어가다 보니 블록을 중앙에 세워버리는 팀 상대로는 약하다. 나가사키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타이트한 수비를 바탕으로 잘 무너지지 않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구마모토가 공은 돌리되 결정적인 찬스는 잡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것. 실제로 구마모토가 이런 수비 역습 특성에게는 약점을 드러내는 편이기도 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